먼저 직류기입니다. 직류기는 크게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 직류기를 통틀어 가지고 있는 구조나 특징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자는 자속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전기자는 자속을 끊어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으로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철심이 나오면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손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히스테리시스 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철심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철심에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려줘 볼게요. 그러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거고 이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은 왼쪽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속이 발생하기 위해서 이 철심 내부에는 이 자속과 같은 방향으로 수많은 자구가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이 히스테리시스 손입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규소가 함양된 철심을 사용하죠. 두 번째는 와류손에 관한 것인데요. 이런 철심에 제가 들어가는 전류를 흘려주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철심 자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자속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게 되면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전력의 방향이 제가 처음에 흘려주었던 전류의 방향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결국 처음 흘려준 전류의 크기보다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이렇게 겉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철심을 이렇게 얇게 잘라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성층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와류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층 철심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철심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소 강판을 사용하고 와류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층 철심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정류자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것을 정류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직류기 자체는 직류 전기를 사용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브러쉬는 정류자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기전력을 외부로 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직류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는 이라고 물어보았는데 정답은 1번 정류자가 되겠죠. 다음은 전기자 권선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에는 크게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권은 원통 바깥에서 안으로
링 모양으로 감는 건선법이고요. 고상권은 원통에 홈을 파서 철심 외부에만 권선을 감는 방법입니다. 이 원통 안쪽으로는 자속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권선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고상권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고상권은 다시 계로권과 패로권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계로권은 정류사 편으로 연결된 그 전기자 회로들이 각각 별도로 개방된 상태의 권선법이고 패로권은 정류사 편으로 연결된 전기자 회로가 모두 연결되어서 폐회로를 만드는 권선법입니다. 브러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기자 회로는 기전력을 외부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연결되어 있는 패로권을 사용합니다. 이 패로권은 슬롯에 삽입되는 도체수가 하나냐 아니면 두 개냐에 따라서 단층권과 이층권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층권을 주로 사용하겠죠. 따라서 우리 직류기는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을 채용해서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층권은 다시 회로에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중권과 파권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중권과 파권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권은 회로가 중첩된 모양이죠. 따라서 병렬로 연결된 방식이고요. 파권은 회로가 파도치는 모양으로 직렬로 연결된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 파자가 물결 파자거든요. 이 중권과 파권은 다음에 보이는 표를 주목해 주셔야 돼요. 암기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림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연결된 방식이기 때문에 극수가 늘어날수록 병렬 회로수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파권은 직렬로 연결된 방식이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가 극수에 관계없이 항상 2개죠. 그리고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이 주로 일정한 반면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전체 회로에 흐르기 때문에 대전류용에 적합할 것이고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각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더해지니까 고전압용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이 표를 암기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권의 극수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는 이라고 물어보았는데 중권에서는 병렬 회로수가 극수와 같다고 했으니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유도 기전력과 토크에 관하여 공부해 봅시다. 이 책에는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쭉 유도되는 과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결과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 기전력 구하는 최종 공식은 60A분의 PZ 파이 N입니다. 여기서 A는 병렬 회로수, P는 극수, Z는 도체수, 파이는 자속, N은 회전수를 말합니다. 피자 한 판은 60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분들도 계신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병렬 회로수와 60, 극수, 도체수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기기가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상수 K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 구하는 공식을 K 파이 N으로 표시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토크는 가볍게 공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기전력을 구하는 문제죠. 직류 분권 발전기의 전기자 총 도체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Z. 매극의 자속수는 파이죠. 극수는 P, 회전수는 N이 되겠습니다. 유도기전력 구하는 공식 우리 2는 아까 피자 한 판은 60원, 60A분의 P, Z, 파이, N이라고 했었죠. 이 공식에 숫자들을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정답은 55V가 나올 것입니다. 정답 2번이네요. 다음은 전기자 반작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발전기뿐만 아니라 전동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발전기를 기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기기인데요. 이 자속이 흐르는 공간에서 시계 방향으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이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N극 앞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에, S극 앞에서는 나오는 방향에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화살표 모양과 같이 이 자속은 기존에 흐르고 있던 주자속과 만나면서 왜곡을 발생시키죠. 이 왜곡이 발생하면서 중심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동하는 중심축은 기존에 설정했던 발전기의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이 중성축이 이동하는 방향이 회전 방향인지 회전 반대 방향인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게 되거든요.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기기이죠. 따라서 그림과 같이 미리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N극 앞에는 나오도록, S극 앞에는 들어가도록 전류를 흘려주었는데요.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기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발생하게 될 거고, 이 자속은 주자속과 만나면서 왜곡을 만들어내죠. 이에 따라 중심축이 그림과 같이 이동하는데, 이때 이동하는 중심축이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처럼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중성축이 이동한다든지 주자속이 감소하거나 전압 불균일로 인해서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하는 등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브러쉬를 미리 이동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 자속의 전기자 전류와 반대되는 전류를 흘려주는 권선을 설치하는데 이를 보상권선이라고 합니다. 보상권선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극을 추가로 설치해서 왜곡된 자속을 눌러주어 중성축을 이동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지 대책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을 물어보았는데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은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인 그 전기자 전류와 반대되는 방향의 전류를 흘려주어야겠죠. 따라서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이다 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류작용에 관한 개념입니다.
정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도체의 전류가 브러쉬를 통과할 때 전기자 전류의 방향을 반전시켜서 교류 기전력을 직류 기전력으로 바꾸어주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보았을 때 이론적인 것으로는 A 그래프와 같죠. A 그래프와 같이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보극을 이용해서 양호한 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B와 같이 정연파 모양의 그 정연 전류가 표현이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정류가 덜 되어서 부족 정류가 된다면 이제 그래프 C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C와 같이 표현되면 이 오른쪽 끝부분,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끝부분을 보면 이제 정류 시간은 짧은데 이때 전류의 크기가 크게 변화를 하게 돼요. 따라서 이때 불꽃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정류 말기에 불꽃이 발생한다 라는 말이 있죠. 반면에 이제 과정류라는 말이 있는데 과정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지금 D를 보시면 앞쪽 부분이 지금 정류 시간은 짧은데 전류가 크게 변화하니까 정류 초기에 불꽃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 과정류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